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쇼 유창호입니다. 관세발 아래 공포, 뉴욕 증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이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죠. 중국에서는 34% 받은 만큼 고스란히 보복 관세에 나서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째 내리꽂았습니다. 정말 경기 침체 우려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모닝쇼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자세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 주말 동안 있던 소식들 헤드라인 하이라이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로 주목해 보시죠. 자, 미국 3월 고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됐는데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고용이 22만 8천 명 증가했고요. 실업률은 4.2%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까지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지 시간 4일이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당분간 물가를 높이고 그리고 이 영향이 일시적이 아니라 더 지속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파월의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또 트럼프도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관세 중국에 훨씬 타격이다. 끈기 있게 버티자 이런 말인데요. SNS 계정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게 된 겁니다. 관세는 중국에 훨씬 타격이 있을 것이니까 끈기 있게 버티자. 그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관세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우선 은행주가 급락하게 됐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전거래일에 이어서 또다시 은행주들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주들이 모두 급락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주도 급락됐습니다. 역시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그 여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주들도 크게 빠졌습니다. 연이틀 급락이 대표적인 엔비디아부터 인텔까지 이렇게 대표 종목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관련주, 사이버 보안주인 이 팔란티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연출됐는데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함께 이 팔란티오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팔란티오도 주가가 10%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쉘도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업체죠.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영향에 따라서 쉘의 주가도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위쪽에 모닝 뉴스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국내에서는 가장 정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정치 뉴스죠. 윤 대통령 파면 후에 숨고르는 정치권, 조기 대선 운명이 60일입니다. 앞으로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요즘에 요동치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 앞으로도 쫓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 관련된 뉴스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디램의 현물가가 한 달 새 13%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진입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 반도체 긍정적인 소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방산 관련된 뉴스도 준비되어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노르웨이 쪽에 K9 곡사포 추가 수출 건에 대한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모닝 리포트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C셀, 제약바이오 종목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5년 실적, 신약개발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아세안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게임주죠. 시프트업입니다.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중국에 쏠린 눈, 바로 제목입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 중국 관련 사고가 중요하다는데요. 바로 중국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LG전자도 있습니다. 역시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됐는데요. 2분기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거죠.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LG전자 2분기부터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과세 충격파가 이틀째 뉴욕 증시 폭락을 이끌었습니다. 전거래일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데 이어서 반등은커녕 더 큰 하락을 보이면서 이틀간 우리 돈으로 9,600조 원가량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5.5% 전거래일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무려 2,200포인트 넘게 내려갔죠. 38,314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4만 포인트 이탈이 됐습니다.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또 폭락이 이틀째 이어집니다. 5.82% 내려가면서 15,587포인트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사실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전거래일보다 더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무려 6% 가깝습니다. 5.97% 급락이죠. 5,074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5,000포인트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과세 공포 심리가 커지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키우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죠.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현지 시각 밝히게 됐습니다. 2월에 11만 명 증가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올라서 시장 전망에 부합을 하게 됐죠. 자, 문제는 실업률입니다. 3월 실업률은 4.2%,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전문가 전망치 4.1%도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이 이로써 2개월 연속 올랐고요.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깜짝 고용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과세가 영향을 미치기 전의 지표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이날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이어서 고용 관련 소식은 단지 사이드 디시 정도라고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밝힌 내용들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경제적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가 바로 경제적 영향에 해당하는데 이번 관세로 인한 일회성 가격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세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그 영향이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파월 의장은 유입되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더 큰 명확성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뉴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입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이 트루스 소셜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하게 됐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문구는 이거죠. 버텨라. 쉽지는 않겠지만 최종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발효로 인해서 중국이 보복관세로 그러니까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 34%의 관세를 물리기로 맞대응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다. 근처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관세 전쟁의 강행 의지를 확인시켰습니다. 참고로 이런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일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증시 폭락은 단기적인 반응이라면서 시장은 지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하버드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도 같은 날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의 연기는 없다면서 트럼프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다라면서 관세 유예 가능성을 일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거래일에 이어서 은행주가 또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고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은행주들의 주가는 휘청이게 됐는데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주들 모두 급락입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JP모건 체이스는 7.48% 급락하면서 주당 210달러의 주가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 볼까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전거래일도 폭락 상황을 저희가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급락입니다. 7.9%를 내리면서 470달러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반도체주들까지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도 급락인데요. 관세 전쟁으로 인한 미중 갈등에 격화되는 국면이죠.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특히 큰 반도체들이 급락을 보이게 됐습니다. 연이틀 급락에 따라서 이 반도체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대표 종목들 종가 보시죠. 엔비디아 7.36% 급락입니다. 주당 94달러까지 내려오면서 100달러가 붕괴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인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무려 5% 급락입니다. 주당 20달러를 이탈하게 되면서 19.85달러의 주가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벨 테크놀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11% 넘게 급락을 보이면서 50달러를 이탈하게 됐죠. 49달러의 종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팔란티어도 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급락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일하는 증시 폭락 상황,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이 급락세입니다. 이 팔란티어와 함께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도 동반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팔란티어 정도만 종가 상황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11.47% 폭락입니다. 주당 74달러의 종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쉘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침체 공포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WTI는 7% 급락하면서 배럴당 62달러까지 내려오게 됐죠. 이에 따라서 대표 에너지 업체인 이 쉘도 주가가 급락으로 장을 마칩니다. 무려 8%를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64달러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